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략을 가봐야 되는데 먼저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 보도록 할까요? 추격할 건지 저점 매수할 건지. 자, 로봇, 드론, 미래의 먹을거리, 저점 매수 이렇게 네. 정해주셨네요. 어제 청와대에서도 로봇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경호에 쓰인다는 뭐 맞습니다. 약간 짧은 기사가 있었는데 로봇. 로봇이라든지 드론이 이제 정말 좀 폭넓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어제는 사실 좀 안 좋은 쪽으로 뉴스가 좀 됐었죠. 어제 그 이란이 그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을 이제 지원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또 약간 이제 이게 그 서방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로도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미래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뭐 빠짐없이 꼽고 있는 분야가 로봇이라든지 드론 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뭐 아주 강하게 최근에 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단기 테마성 자금들이 빠르게 좀 순환매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는 또 급락세가 한번 좀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요 이제 대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M&A를 통한 뭐 그리고 현재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삼성 쪽에서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계속 이런 뭐 M&A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빠르게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제조 강국이잖아요. 뭘 이제 설계 도면 보고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는 뭐 세계 최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첨단 기술,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좀 융합이 되고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이제 좀 결합이 좀 된다면 로봇, 드론과 관련된 사업이 정말 막강한 이제 미래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융복합시키느냐 그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방점이고 정부에서 방금 뭐 로봇계 경호와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 융복합 산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에 발맞춰서 상당한 이제 지원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제는 이란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을 또 지원을 해준다.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서방의 제재를 오랫동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좀 뒤처진 부분들. 사실 이제 국방력도 뭐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의 이제 국방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이제 전쟁을 해보니까 무기들이 이제 조금 노후화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전차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오히려 이제 미국의 반대편에서 러시아를 좀 지원해준다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으면서 사실 이제 어저께 공격용 드론이 또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드론 그리고 UAM까지 이걸 이제 확장을 시키는 미래 이제 사업 로드맵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발표를 좀 한 상태고 삼성그룹도 적극적인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쭉 한번 좀 짚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요 회사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에도 좀 엮이고 로봇 관련된 뭐 감속기 이제 국산화하는 이제 기업으로도 좀 손에 꼽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연초에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에 내리막길을 좀 걸으면서 급등했던 자리 조정을 이제 다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17,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제 수렴을 하면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로봇 감속기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돋보이는 기업은 SPG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SPG도 최근에 네, 맞습니다. 모터라든지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 이상 또 단기 급락 조정을 좀 받으면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기업, 휴림 로봇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요 휴림 로봇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가 40%나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번 주 들어서서 이제 한 2,800원, 2,900원 요 근처에서 이제 하단을 좀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의 하나시스템이라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요 회사도 주가가 지금 어제도 연중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 버렸는데 UAM 드러나면 빼놓지 말고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거든요. 어찌 보면 현대차 그룹이나 삼성 그룹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현지화 전략을 쓰면서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이제 들어온 UAM 기업들 막 지분을 인수하고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좀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중 신저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흐름인데, 어쨌든 하나시스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또 이제 테마로 약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잖아요. 이 네. 종목도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가격 매력을 좀 주목을 해보자. 어차피 지난주부터 성장 섹터 종목들, 특히나 뭐 컨텐츠라든지 엔터 기업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들어온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순환매 사이클에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 중에서 두 종목만 제가 조금 픽을 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알아서 싶은데. 픽해 주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 호흡을 한다름에 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 데가 없어요. 우리 김현 매니저는. 네. 자, 근데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공격용 드론에 뭐 이란산 뭐 네. 러시아에다 지원한다고요. 예. 근데 뭐 그것도 뒤집으면은 사실 드론 로봇도 이게 이제 UAM으로 가면은 우리한테는 뭐 여러 가지 파급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관련 산업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있고 뭐 산업용 자동화니까. 네. 그리고 수직 이착력과 관련된 이제 엔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주선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이라든지 또 UAM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중에 그러면 선택을 좀 해야 되고 네. 가격에 대한 접근 전략 구체화가 좀 필요한데 네. 어떤 그래서 이제 게?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또 테마성 수급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익히 이제 알려진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테마가 부각이 되면 가장 먼저 또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일단은 탑픽 종목으로 조금 선정을 좀 해드리고, 네. 매수 전략은 17,5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삼각 수렴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작년 연말에 급등했다가 주가가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500원 아래에서 접근하는 전략이고요. 오늘은 한 종목만 더, 네. 사실 하나만 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아예 그냥 딱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그냥 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도 역시나 3,2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오늘 한화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다고 또 그래요? 네, 콜 네. 사인을 주네요. 네. 하나증권에서, 네, 한화가 아니라 하나증권에서 네. 일단은 투망 전략으로 네. 쭉 뿌려놓고 하나 걸려라. 네. 네. 김현 매니저. 그래도 두 개를 고심 끝에 그래도 픽을 했으니까 이 두 잘했어.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은 로봇 산업 물론 또 부정으로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로봇 이 방향성은 굉장히 지금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주들 앞에서 여러 종목 말씀해 주셨지만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이제 가격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역시 대기업들, 그룹들의 이제 사업 진출입니다. 본격적인 어떤 그 네. 현대차가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거의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그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거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한 번씩 검명이 될 거고, 정말로 이제 이후에 그런 그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수주를 받는다거나 뭔가 이제 그 거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립이 된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그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대기업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해서 연관을 지으면서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근 팀장의 이제 오늘 또 전략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화면 볼까요?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에 이래서 경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제약주. 예. 예. 사실 이제 이게 좀 약간 그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바이오하고 조금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텍,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전통적인 제약주의 개념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제약이 붙는 흔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약품이라든가 제약이 붙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특징은 무겁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 뭐 우리가 셀트리온 비오탄이나 바이오텍들이 조금 가볍게 움직일 때 이제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무겁게 움직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방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해서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견조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비중이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시장, 뭐 세계가 이제 뭐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뭐 어떤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상품 매입 가격 자체가 좀 장기 계약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환율 영향도 좀 덜 받습니다.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 부정적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제약을 포함한 헬스케어 지수를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상대적인 강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실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약 바이오, 뭐 의료기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들만 거의 살아남았죠.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런 쪽은 상당히 강세가 나타났고요. 뭐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 이슈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 같은 좀 변수도 작용을 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업종 자체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라든가 상대적인 실적 호조가 작용한 것으로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업종의 실적 호조 흐름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뭐 불확실성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상대적으로 좀 네.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이 종목들을 꼽아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네. 한미약품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뭐 녹십자라든가 동아소시오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뭐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딱 한 종목만 좀 픽을 하자면은 그냥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 의외로. 뭐 이건 좀 의외로 좀 그 쉬운데 대웅제약 같은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웅제약. 예, 대웅제약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실적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컨센서스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미 쪽에 대한 그 실적의 호조 그 나보타의 어떤 이런 그 선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적 호조로 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어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웅제약이 지금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 차트를 보셔도 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물론 이제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약세장에서 상당히 지금 어떤 진짜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도 계속해서 뭐 신약 출시라든가 이런 그 제품 매출 비중, 특히 이제 뭐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국내 시장 출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안정성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대웅제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그 투자의 어떤 매력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제약업종은 주가지수 변동에 비탄력적인 뭐 어려운 용어지만 그냥 주가지수가 별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로. 네. 그리고 뭐 흘러가는 시주가 고령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비상적인 상비약이죠. 저도 약을 많이 먹어요.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자꾸 손에 잡히니까 이제 찾게 되던데 연로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병원만 가면 안 아파지시는. 그렇죠. 그 소독약만 냄새 맡으면 안 아프시더라고요. 또. 사실 이제 뭐 좀 그렇지만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제 상황이에요. 김영민 매니저 대원제약. 네, 대원제약 뭐 어제는 제가 약간 이제 코로나19 테마에 조금 집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대원제약도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뭐 일반 의약품, 계량신약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의약품 제약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대웅제약을 픽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웅제약이 이제 팩스프라잔 이게 이제 위장약이거든요. 네. 그 위장약 이제 팩스프라잔보다 한 발 빠르게 또 이제 신약 개발 성공한 게 이제 K캡, HK 이노엔 제가 이틀 전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아까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사실은 나이가 뭐 젊으나 좀 이제 뭐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 이 위장병을 전부 한두 개씩은 다 달고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 위장과 관련된 어떤 그 신약에 대한 수요, 처방액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소화가 잘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과 가서 이제 병원 처방 받으면 이제는 팩스프라잔 아니면 K캡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액 자체가 이제 계속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대웅제약이라든지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대웅제약도 그렇고 HK 이노엔도 그렇고 사실은 신약 개발을 또 안 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플러스 알파로 자체적인 어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숟가락을 좀 아니요, 뭐 얹어보도록 숟가락이 하겠습니다. 아니라 영역의 확장이고 생각의 확장이죠. 네.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제 의료 정밀까지 가면은 이제 요즘 그 이 치과 치료에 대한 이슈들 임플란트. 많잖아요. 임플란트,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위시해서 우리 왜 한때 덴티움도 덴티움. 조금 그렇죠. 다뤘었고 맞습니다. 또 뭐 하나 있었는데 덴티스. 아 덴티스, 네. 네, 덴티스도 그렇고 덴티움도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올라오셔가지고 목표가들이 증권사에서 상향이 굉장히 계속 상향이 많나 되고 봐요.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그 어떤 시총의 규모도 지금 상대적으로 작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저는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뭐 어차피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속하고 지금 차트에 파트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참 굉장히 견조해요.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엊그저께 저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주가 하락한 거는 회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뭐 시장 영향 아닐까 그렇죠. 싶긴 한데. 예. 저는 이제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이제 관세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수출이 얼마나 이제 늘었는지를 매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4월, 5월, 6월 달에 보면 특히 이제 이 임플란트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 수출이 정말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아주 좀 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방금 지금 덴티움도 잘 가다가 이게 주가가 그냥 갑자기 한 방씩 얻어맞으면서 따당 하고 이제 흘러내리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시장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성장 석태에 대한 좀 비우호적인 환경,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의료기기라든지 장치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이다. 이 의료기기 기업들은 실적이 동반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장주하고는 또 분명히 결이 좀 다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자꾸 이제 얘기가 확장되는 거긴 하지만 아니 뭐 네. 근거가 있고. 그렇죠. 네, 오늘 또 제가 뭐 처음 하나면 코로나 신규 확진은 4만 명, 4만 266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만 명, 한때 20만 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4만 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확산하고 자꾸 있잖아요. 이게 더블링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피해가기에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쉽지가 않고 저도 감염이 됐었고 네. 후유증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인관성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곤함과 소화불량. 아까 제가 약을 먹는데 소화불량, 네. 물론 시장의 피곤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 네. 피곤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약주를 얘기하셨고 맞습니다. 이게 또 구강 질환으로 해서 뭐 치과 질환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어디까지 갔었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팀장님이 딱 아까 정해주셨잖아요. 실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좀 되는 제약이나 의료 정밀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자.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여튼 뭐 로봇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약주 얘기했는데 다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으로 일단 정리는 좀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저점 매수 전략으로 로보티즈와 퍼스텍, 미래먹거리, 로봇 드론 이렇게 해주셨고 이동훈 팀장께서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제약 업종 중에서 대웅제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